여러분, 허벅지를 만져보면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도 근육이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남들은 잘 모르지만 혼자만 느껴지는 이 공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빨리, 더 크게 찾아옵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만 있어도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쯤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 근육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건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든 어르신은 낙상사고 위험이 3배, 골절 위험이 3배, 치매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 무너지고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근육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따라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마세요.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하루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저널 오브 CACHEXIA SARCOPENIA 언드 머설 2021의 연구를 보면요. 노인이 단 열흘 동안만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허벅지 근육이 평균 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 10일 만에 7%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운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운동이 힘든 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의자에 앉은 채 허벅지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허벅지에 최대한 힘을 주십시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걷기 힘드신 어르신도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복부도 같이 힘을 주면 더 좋습니다. 이걸 하루에 5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해보세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힘주기 훈련만으로도 6주 만에 근력이 12% 증가하고 균형 감각은 30%나 좋아졌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근육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겁니다. 느껴지시죠? 쉽죠? 그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말 단순하지만 근육을 살리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고기 먹고 국물도 먹으니까 단백질은 괜찮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국립보건연구원과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65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육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힘을 줘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몸무게 1kg당 1.2g에서 1.5g 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0g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렵다면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음료를 활용해도 됩니다. 요새 시중이나 약국에서 파는 유케어 같은 단백질 음료 많아요. 당뇨가 있는 분도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잘 못 드시거나 씹는 게 힘드신 분들께는 단백질 보충 음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드시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제품을 고를 땐 류신, 발린,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주는 핵심입니다.
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보고서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단백질 섭취량만 늘려도 6개월 만에 근력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식사할 때마다 나는 내 근육에게 재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근육의 생명줄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은 운동이 힘든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등척성 운동, 즉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만 주는 훈련입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데 운동이 돼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됩니다. 최소한 더 이상 근육이 줄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근육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5분씩 근육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한 결과 6주 만에 근력이 12% 늘고 균형 능력은 30%나 향상됐습니다. 그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단단히 바닥에 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걸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복부에도 같이 힘을 줘보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살짝 복근에 힘을 줍니다. 하루 5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한 번에 12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근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힘을 주는 겁니다.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근육을 깨우는 힘입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교수가 있는 서울 아산병원 노인내과 보고서에서도 이런 간단한 힘주기 운동만으로 낙상 위험이 줄고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너무 당연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근육은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 수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물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입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미 그 순간 근육 속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영양학저널 발표에 따르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근육의 수축력이 1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제 힘을 내지 못하니까 넘어지기 쉬워지고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때마다 한 컵, 그리고 오후, 저녁에도 한두 컵씩.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30분마다 작은 모금이라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차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 녹차 같은 음료는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더 잃게 할 수 있거든요. 근육은 수분이 충분해야 에너지를 내고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자료에서도 수분 섭취를 늘린 노인은 낙상 위험과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물 한 잔이 근육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옆에 물잔을 두고 습관처럼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근육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반복되는 움직임이 근육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제 큰 운동은 무리야. 맞습니다. 큰 운동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고강도 운동보다 일상 속 근육 사용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루에 10번만이라도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둘째, 계단을 한 층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셋째, 식탁에 있는 물컵을 직접 가져와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근육은 점점 힘을 되찾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린 노인은 6개월 만에 균형 능력이 크게 좋아지고 낙상 사고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김모 어르신. 큰 운동은 어렵다고 포기하셨지만 하루 3번 의자에서 5회씩만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혼자서 방 안을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됐고 목욕탕에도 혼자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근육을 살립니다. 근육은 쓰면 살아나고 멈추면 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7번째 방법은 낙상을 막는 훈련입니다. 낙상은 70 이상 어르신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넘어지는 것 하나로 골절, 입원, 그리고 생활 능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 하나로 이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3분 균형 훈련입니다. 한국노인보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분씩 한 발로 서기 훈련을 한 어르신은 1년 안에 낙상 사고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 발표된 저널 오브 제리애트릭 피지컬 세러피 보고서에서는 하루 3분 균형 운동만으로 다리 근력은 15%, 균형 능력은 35%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 옆에 서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넘어질까 걱정되면 벽에 손을 살짝 대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10초, 익숙해지면 30초까지 도전해 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루에 3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8방 모 어르신은 이 훈련을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집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사라졌고 혼자 시장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3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근육과 안전을 지킵니다. 근육은 쓰면 살아나고 멈추면 사라집니다. 기억해 주세요. 8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잠, 즉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보약이다라는 말이 진짜입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재생되고 성장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한 어르신은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을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이 안정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엔 TV, 스마트폰은 꺼두세요. 푸른빛이 숙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전남에 사는 65 되신 이모 어르신. 오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건강 상담을 받고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전에는 밤새 뒤척이며 매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7시간 이상 숙면을 하게 되셨고 걷는 속도와 다리 힘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검진에서도 수면 효율이 30% 이상 올라갔고 낙상 위험 평가 점수도 개선됐습니다. 여러분, 잠은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면을 근육 재생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근육은 쉬는 동안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9번째 방법은 조금 놀라운 사실과 관련 있습니다. 근육과 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뇌 건강도 무너집니다. 미국 신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2.5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빨리 위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하지 않은 노인보다 뇌 위축 진행이 30% 느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근육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뇌세포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쓰면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늘어납니다. 이 BDNF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과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무서운 치매도 함께 예방되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루에 5회만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앉고 일어나기, 복부에 힘을 주며 10초씩 숨을 고르기, 아주 작은 움직임도 당신의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 꼭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살아야 뇌도 삽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정말 움직이기조차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 움직임과 감각 자극입니다. 첫째,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접었다 펴주는 수동 관절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간 수동 관절 운동을 받은 노인은 근육 경직이 줄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근육 위축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둘째, 마사지나 부드러운 두드리기 같은 감각 자극입니다. 아카이브즈 어브 제런탈러지 언드 제리에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감각 자극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세한 혈류를 개선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호흡 근육 강화 훈련입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복부와 가슴 근육이 작게나마 운동됩니다. 이건 혼자서도 하루 3분이면 가능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이 크든 작든 자극을 주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팔다리를 살짝 펴고 접는 것, 부드럽게 손과 발을 주물러 주는 것, 깊은 숨을 5번 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움직임과 감각 자극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근육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너스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운동기구와 전자근육 자극 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께는 이런 기구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간단한 가정용 근력 운동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쥐는 악력기, 의자에 걸쳐 사용하는 미니 페달기, 고무 밴드 같은 제품은 작은 힘으로도 근육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주 3회 미니 페달기 운동만으로도 6주 후 허벅지 근력이 8% 이상 향상된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물고기 운동기계 들어보셨나요? 스윙머신이라도 불리는 이 기계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계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올리고 기계가 몸을 좌우로 흔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운동기계라고도 부릅니다.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돕는 보조기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림프 흐름을 개선하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워서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걷기 힘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고기 운동기계는 근육을 직접 단련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사용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510분 쓰고 나서 허벅지에 힘을 주거나 복부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골다공증이 심한 분, 척추 질환이 있는 분,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운동기계는 근육을 깨우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작은 자극의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보이는 전자근육 자극 기기, 즉 EMS 기기입니다. 이건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EMS 기기를 사용한 노인은 8주 후 다리 근력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와 운동도 곁들여 나온 결과이지만 움직이기 힘든 분들께 보조적 자극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구들은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근육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고 작은 기구라도 활용해 보세요.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움직이기 힘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효율적인 방법들은 운동이 어렵고 움직임이 힘든 어르신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근육을 잃으면 넘어지기 쉽고 뼈가 부러지고 결국 뇌 건강과 삶의 질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근육을 다시 살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행동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벅지에 10초 힘주기, 의자에서 3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깊은 숨 5번 쉬기. 이것이 당신의 근육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지킬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쓰면 살아나고 멈추면 사라집니다. 근육은 오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을 위해 이 작은 실천들을 꼭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가족, 친구, 특히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근육을 지키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